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공실나는 상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다른 상가 대비 면적이 작은 상가, 2번 목통 상가, 3번 주동선을 벗어난 상가, 4번 상가 내부 기둥이 많은 상가, 5번 5층 이상 상층부 상가.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정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가를 투자함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공실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공실나는 상가의 특징을 파악해서 하나씩 적용해서 투자하신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좋은 상가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상가 대비 면적이 이 작은 상가인데 1층은 전용 면적 기준 10평이 가장 작은 면적의 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2층 이상 3층, 4층 등의 상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준 30평이 가장 작은 면적의 마지노선입니다. 1층 10평, 상층부 30평이 임차인분께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1층 5평, 2층 15평짜리 상가들도 시장에 있습니다. 이런 상가는 이 면적이 너무 작기에 가격도 다른 물건 대비 쌉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런 물건들을 덥석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싸니까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 상가를 이용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작아서 영업을 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즉 기본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영업이 힘든 것이죠. 이런 이유로 1층 5평짜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복권방,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이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2층이 15평이라면 교습소, 공부방 또는 일반 사무실 업종 이외에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너무 작은 상가는 공실이 날 확률이 크기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먹통 상가인데요. 먹통 상가는 이 대로변에서 해당 상가가 보이지 않고 건물 내부에 위치하며 외부 길과 연결되는 문이 없는 상가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걸어 다니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해당 먹통 상가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죠. 상가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워크인 손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검색에서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워크인은 말 그대로 이 걸어가다가 상가가 눈에 띄어 들어오는 손님이고 검색 손님은 처음부터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먹통 상가의 경우 이 워크인 손님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검색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먹통 상가의 주인이라면 이 임차인이 영업력이 아주 좋아서 입소문도 나고 마케팅도 잘해서 네이버 검색에서 상위에 링크되어 있다면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임대료를 내며 영업을 하겠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이 상가 자체의 입지에서 나오는 영업력이 아니라 오롯이 임차인의 영업력에 기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불복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먹통 상가는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그만큼 임대료도 낮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를 맞추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공실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3번은 주동선을 벗어난 상가입니다. 주동선이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뜻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짧은 최단거리, 연결된 길, 그리고 집객시설 쪽으로 항상 다닙니다. 여기서 집객시설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내가 이 동네에 산다면 주로 어느 길로 다닐까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주동선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 구례역 상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 지하철이 있고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항아리형 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포 한강 나비마을 3단지 306동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로 어느 길로 다닐까요? 집객시설이 있는 한시 방향의 구례역 쪽으로 아마 동선이 잡힐 것입니다. 반대로 10시, 11시 방향에 있는 이 서쪽으로는 갈 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 상권의 전체 배우세대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집객시설을 찾은 다음 동선의 세기를 파악하면 주동선이 아닌 곳의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구례역의 경우
전체 상권에서 이 구례역이 있는 동쪽이 서쪽보다 훨씬 세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자 하는 상가가 만일 서쪽에 위치해 있다면 공실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 많은 상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러 상가들을 아마 둘러보며 다닐 것이고 최소 5곳 이상의 임대 상가들을 봤을 겁니다. 이 필요로 하는 면적, 그 다음에 예산 금액을 가지고 이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 조건이 서로 엇비슷하다면 당연히 상가 구조가 좋은 걸 선호하겠죠. 상가 내부에 기둥이 많다면 그만큼 상가 이용에 제약이 커집니다. 테이블 배치도 애매해지고 상가 내부 동선 짜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또한 기둥 면적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또한 줄어들게 되죠. 제가 예전에 낙찰을 받았던 상가 또한 이 내부에 기둥과 비슷한 내력 벽이 존재를 해서 임차를 맞추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영업 중이라 인테리어도 되어 있어서 미처 이 내력벽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었는데 명도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가의 경우 입지가 주 동선에 위치해 있었기에 약 100팀 가까이 임대 문의가 왔었는데 결국 내부 내력벽, 기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그 상가는 팔긴 팔았는데 그때 매수자분께서 직접 운영하실 그 분이 받아가셨고요. 가격도 많이 낮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실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가 내부의 구조, 기둥, 내력벽 등도 아주 꼼꼼히 보시기에 상가를 투자할 때 꼭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들만 잘 체크하고 피하신다면 공실 상가를 걸을 수 있는 노하우 80%를 얻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5층 이상 상층부 상가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꺼리는 상가의 종류입니다. 너무 층수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경우에 따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 상층부 상가가 위치한 상권을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그 상권에 상층부 상가가 대부분 오피스텔로 활용되거나 일반 사무실로 쓰이는 곳이라면 상가의 공급이 적겠죠. 이 상가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분야인데 공급이 적은 만큼 희소성은 커지고 자연스레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법입니다. 이 대표적인 지역이 판교, 마곡, 여의도 등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5층 이상 상층부 상가라도 공급이 적기에 공실의 위험이 매우 낮아집니다. 따라서 5번은 공실 나는 상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너무 작은 상가, 목통 상가, 주동선을 벗어난 상가, 내부 구조가 좋지 않은 상가만 걸러내세요.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을 기억해 두시면 1차로 걸러야 할 것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가 투자를 하시기에 유리한 조건을 80%는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했던 이 병아리 투자자 시절, 이런 헛발질로 인한 시간 낭비와 금전적 손해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같은 실수와 손해를 막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